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새벽입니다. 준우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살아있습니다. 도리라고 해도 되겠죠. 도리가 살아있습니다. 어제 7개 재판 11개 혐의로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첫 번째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4년 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사실상 정치승리 끝났던 사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 여부가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이재명을 김만배와 권순일이 살려냈습니다. 권순일이 명색이 대법관인 권순일이 김만배에게 영혼을 판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주심도 아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데 앞장을 섰겠습니까? 그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던 2달 동안 김만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권순일이 방을 찾았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대법원 이발소에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다음 날 마지막으로 김만배는 권순일이 방에 갔습니다. 이런데도 대법원은 당시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서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 재판연구관들이 처음에는 상고기각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권순일이 계속해서 무죄 취지로 다시 의견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무죄 취지 의견서를 누군가가 냈다고 합니다. 그 의견서를 지금 대법원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들여놓고 버린 이 추악한 재판 거래를 검찰도 수사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은 처음부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두 공범민이 그런 것입니까? 어쨌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파렴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장동, 백인동 같은 개발 비리도 있고 게이트라고 불리는 대장동 게이트, 백인동 게이트가 있고 성남FC 후원금이니 상방울 대북송금 같은 뇌물 혹은 제3자 뇌물 사건도 있습니다. 그 11개 범죄 외에 아직도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사건, 이건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부터 샴푸까지 사들인 아주 저급한 파렴치 범죄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얼마나 공사 구분을 하지 않고 얼마나 범죄 의식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검사의 수사가 아니라도 대장동 게이트와 백인동 게이트는 언론의 추적으로 진실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가 아니라 5,503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공익 환수가 아니라 50억 클럽을 뒷배로 한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50억 클럽에는 대법관이 있고, 그러니까 권순일 같은 대법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같은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이 나라 최고재벌 회장을 구속시킨 특검 박영수도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나라였습니까? 이재명은 그런 50억 클럽의 탐욕을 보면서 아마도 세상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돈줄을 잡고 있는데 감옥에 절대 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 기껏 50억에 매달리고 있는 고관 대작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달 30일엔 다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도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한 데다가 이재명은 일절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맞닥뜨릴 사건은 아마도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범이자 하수인이었던 이화영은 이미 수원지법 합의 11부에서 징역 9년 6월을 받았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죠. 그렇다면 대북송금 수혜자로서 비유를 하자면 몸통인 이재명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하수인인 이화영이 물론 대북송금 하나만으로 처벌받은 건 아닙니다. 뇌물도 있습니다. 9년 6월을 받았는데 몸통인 이재명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이재명은 이 사건을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사건 이렇게 크게 병합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병합된 사건과 다시 거기에다 병합을 해달라고 대부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일부는 칼처럼 자랐습니다. 자, 검찰은 20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소를 한 지 만 2년 만입니다. 저는 어제 OBS 방송에 나갔는데 어쩌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예측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건 수사검사도 저와 생각이 같았던 모양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논고는 추상 같았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첫 방송이 SBS 방송이었죠. 바로 그 전날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제 이재명이 구형받은 징역 2년은 중형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이재명은 어제 몹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면서 추상 같은 꾸짖음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 이재명은 변명마저 늘어놓았습니다. 이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은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말이 좀 꼬였다. 당시 수년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 이재명은 뒤이어 이런 변명까지 쏟아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글쎄요, 제가 이 대목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협박으로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 라고 하더라.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법정에서 정반대의 증언을 합니다.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깨졌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재명은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 대표의 답변이 또 이렇습니다. 검찰이 무서웠겠죠. 재밌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았다고 한 이재명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가요의 노랫말을 법정 안의 PPT 화면에 올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멜로디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이 검찰은 김문기 씨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도 법정에서 재생을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문기 씨가 살아 있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님은 유동규입니다.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자기 딸에게 그런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처음부터 자신이 무죄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그 앞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처럼 기자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제는 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몇몇 질문에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은 우선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을 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조작하고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는 어제 오전 10시를 좀 지나 한 15분 지나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병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악수를 한 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위증교사 사건 이걸 전부 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위증교사 사건에 녹음이 되어 있는 이재명의 목소리도 다 조작을 한 겁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건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검찰에 또 한 번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문기와 이재명이 알고 지낸 것인지 우리 국민은 솔직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뒤에 언론은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김문기와 이재명의 관계에는 우리 국민이 먼저 깨알까지 모두 알았습니다. 어느 날이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문기는 하위 직급이라서 성남시장일 때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말을 한 뒤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발언들을 후회 안 하느냐. 그러니까 김문기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 한 말,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인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를 4등급이나 올렸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해달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기자들이 졸랐지만 이재명은 일절 답하지 않고 의원들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이 있자 이재명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 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 아니, 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피의자가 한 말을 편집을 해서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이랬습니다.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제가 방송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TV든 라디오든 가면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앵커를 오래 했습니다. 뉴스도 앵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앵커에게도 재량이 있지만은 패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재량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권순일이 내세웠던 논리가 있었죠. 생방송에서 갑자기 물으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준비된 멘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실수는 사실 진위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적극적인 답변이었다는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참 이재명 대표님 가는 큽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없는 죄를 만든다.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을 고생시킨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다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제 생각은 이 나라의 적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위증교사 재판을 받고 있죠. 그 말을 잘못했다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정인에게 정은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교사를 했다가 위증교사가 된 겁니다. 재판장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11월 15일 오후 2시 반에 한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결국 기소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그리고 정자동 개발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정치범이 아니라 횡령, 배임, 뇌물 등등등 이런 잡범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 경우에 2027년 대선에도 물론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을 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이재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분당 대신에 계양을로 가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걸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계양을 터줏대감인 송영길을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송영길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소나무 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죠. 자, 둘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사당화를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걸까요? 적어도 사당화는 범죄입니다. 만약 인위적인 잣대로 선량한 경쟁자를 낙마시켰다면 그것은 아주 엄중한 선거 범죄입니다. 사당화의 방식에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당화를 규탄하고 비명 행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왜 아무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은 걸까요? 이러니 도적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 이 도적이 몽둥이를 드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이 적반하장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법원에 들어가면서 증거도 조작됐고 사건도 조작됐다 이러면서 사필 규정을 외친 것이 바로 그 적반하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